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 물의 상태 변화, 물이 얼 때와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6쪽부터 39쪽, 실험 관찰은 19쪽부터 20쪽이에요. 오늘은 조금 평소 하던 것보다는 수업이 양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실험이 2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교과서 36쪽입니다. 물이 얼거나 얼음이 녹으면 부피와 무게는 어떻게 될까? 지금 친구가 고민하고 있어요. 남자친구가 더워 유리병에 담긴 음료수를 얼려서 먹어야지 했던 여자친구가 음료수가 가득 든 유리병을 냉동실에 넣으면 안 돼라고 얘기했어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음료수가 가득 든 유리병을 냉동실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실에 넣은 유리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영상 잘 봤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점점 지나다가 3시간 좀 지나고 났더니 유리병 여기 아래쪽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넣으면 안 된다고 했나 봐요. 그럼 이렇게 물이 얼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알아보고 그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부피는 뭐고 무게는 뭘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부피란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인데요. 예를 들면 겨울 매트는 부피가 커서 보관하기 힘들다라고 표현하고요. 무게는 물건의 무거운 정도예요. 그래서 책의 무게는 풍선의 무게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이 물이 얼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 관찰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마개가 있는 플라스틱 시험관, 물, 유성펜, 전자저울, 잘게 부순 얼음이 든 비커, 여기도 또 나오죠. 소금이 든 페트리 접시예요. 약숟가락과 유리막대와 화장지가 필요합니다. 소금을 넣는 이유는 여기 나오지만 이렇게 소금을 섞은 얼음인데요. 왜 그런다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소금을 넣으면 얼음의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1번,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부피와 무게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실험 관찰도 준비되었나요? 실험 관찰 탐구활동 1번에 여러분이 부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부피가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혹은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능하겠죠. 무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줄어들 것 같아요. 늘어날 것 같아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3개 중 여러분이 한번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플라스틱 시험관에 물을 반 정도 붓고 마개를 막은 뒤 검은색 유성펜으로 물의 높이를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전자저울로 이런 전자저울이죠. 전자저울로 플라스틱 시험관의 무게를 먼저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잘게 부순 얼음에 소금을 넣고 유리막대로 잘 섞은 뒤 비커의 가운데에 플라스틱 시험관을 꽂아 물을 얼립니다. 물이 완전히 얼면 플라스틱 시험관을 꺼내 물의 높이를 이제는 빨간색 유성펜으로 표시를 합니다. 처음에는 검은색이었고 이제 다음에 얼고 난 다음에 부피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얼기 전에 부피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언 플라스틱 시험관의 표면을 화장지로 닦은 뒤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얼기 전의 무게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실험 관찰. 우리 아까 1번 했으니까 2번과 3번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 집에선 좀 하기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사실 집에서 어떻게 해보면 제일 좋은가 하면 여러분 집에서 할 때 무게는 못 재더라도 부피 변화 날 수 있는 게 여러분 집에 한 300이나 500ml짜리 플라스틱 물 있죠. 삼다수라든가 여러 가지 물인데 그 물을
처음에 있는 높이만큼 표시를 하고 여러분 냉동실에 한번 넣고 한 3시간 뒤쯤 꺼내보면 걔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시간은 걸리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이 얼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마개가 있는 플라스틱 시험관, 물, 검은색과 빨간색 유성펜, 전자저울, 잘게 부순 얼음이 든 비커, 소금이 든 페트리 접시, 약숟가락, 유리막대, 화장지를 준비합니다. 물이 반쯤 든 플라스틱 시험관에 검은색 유성펜으로 물의 높이를 표시합니다. 이 플라스틱 시험관의 무게를 전자저울로 측정해 봅시다. 잘게 부순 얼음이 든 비커에 소금을 넣고 유리막대로 섞습니다. 얼음과 소금을 섞은 비커의 한가운데에 물의 높이를 표시한 플라스틱 시험관을 꽂아 물을 얼립니다. 이때 플라스틱 시험관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플라스틱 시험관 안의 물이 완전히 얼면 시험관을 꺼내 물의 높이를 빨간색 유성펜으로 표시하고 얼기 전 부피와 비교해 봅시다. 이번에는 물이 언 플라스틱 시험관의 표면을 화장지로 닦아 물기를 없앤 뒤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얼기 전 무게와 비교해 봅시다. 물이 얼 때 부피와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부피는 늘어나지만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물론 이게 영상으로 대체하긴 했지만 선생님 저희 집에는 이렇게 가정용 전자저울도 있고요. 조그만 삼다수병도 있어요. 아니면 조그만 플라스틱 병에 제가 플라스틱으로 해야 돼요. 유리는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에 물을 넣고 한번 해볼 수 있어야 하는 친구는 이거 영상을 다 끝나고 오늘 수업할 걸 다 끝나고 여러분 한번 넣고 확인해 봐도 좋아요. 그럼 이제 함께 실험 관찰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1번 문제는 교과서 내용을 볼 때 이미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써서 예상을 한번 해봤을 거고요. 이제 2번과 3번을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2번은 제가 부피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일단 얼기 전에 어디에 선 하나를 그럼 여러분이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얼기 전에 어떤 선을 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여러분이 기준을 표시하고 언 후에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실험 관찰 여기를 2번, 3번 문제를 여러분이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모두 다 잘 해보았나요? 그럼 우리 2번 문제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얼기 전과 언 후의 부피를 시험관에 표시하는데 얼기 전은 무슨 색이었어요? 검정색이었고요. 언 후는 무슨 색깔? 붉은색으로 표시하자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대략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혹시 조금 차이가 좀 보이긴 해요. 얼기 전에는 이렇게 요쯤에 검정색이었다면 언 후에는 살짝 위로 올라갔어요. 무게는 둘 다 얼마였어요? 둘 다 13.6, 13.6이었어요. 그럼 3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큰 화면으로 보여줄게요. 똑같이 지금 검정색은 기본인데
원래 기존에 있던 검정색에서 부피가 조금 더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이게 얼었을 때 부피니까. 물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자, 그럼 3번. 물이 얼기 전과 언 후의 부피와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 물이 얼면 부피는 그렇죠, 늘어납니다. 물이 얼면 무게는 어떻게 된다? 물은 얼기 전이나 얼기 전이나 언 후나, 얼기 후가 아니죠. 언 후나 모두 동일해요. 그래서 물이 얼면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잘 정리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얼어 얼음이 되면 무게는 변하지 않지만 뭐는 변하지 않는다? 무게예요. 대신 부피는 어떻게 된다? 늘어납니다. 페트병에 물을 가득 넣어 얼리면 페트병이 이렇게 커지죠. 이건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물이 얼기 전에는 이랬는데 여기 높이가 점점 어때요? 올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죠. 이처럼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페트병도 조금 어때요?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났다는 느낌 여러분 받을 수 있나요? 또 두 번째, 한겨울에 수도관에 설치된 계량기가 터지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물이 얼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렇다면 수도 계량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한겨울에 터질까? 여러분 계량기 이거 요즘 쉽게 볼 수가 없죠. 잘 못 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계량기의 원리가 어떤지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와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물은 수도관을 따라 공급됩니다. 수도관을 지나는 물이 중간에 설치된 수도 계량기 안으로 들어가면 물의 힘으로 계량기 안에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이 프로펠러와 연결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물 사용량이 표시되는 것이죠. 영상을 보니까 이제 한겨울에 수도 계량기가 왜 터지는지 알 것 같아요? 왜 터진다고요? 수도관을 지나던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물이 얼어서 부피가 늘어나는 예가 굉장히 많은데요. 교과서 37쪽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예가 있을까? 선생님이 영상을 또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가 아니라 우리 옛 선조들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돌을 이용한 건축물이나 예술품이 많이 있습니다. 큰 화강암을 이용해 불상이나 건물의 주춧돌을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기계가 없던 예전에는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깎고 다듬었을까요? 여름철에는 물에 잘 부푸는 나무를 바위에 끼우고 뜨거운 물을 부어 나무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이용하여 바위를 쪼갰고, 추운 날에는 바위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물을 부어두면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 바위가 갈라지는 원리를 이용했답니다. 영상을 보니 우리 예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실험 관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물이 얼어 부피가 늘어나는 또 다른 예를 찾아볼까요? 되어 있는데 지금 본 것처럼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것처럼 바위에 물이 들어가서 바위가 갈라진다 해서 좋고요. 아니면 나머지 여러분 생각한 걸 적어줘도 좋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예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해보았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요건 예시 답안이라는 거. 그죠? 자, 선생님이 한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냉동실에 넣어둔 요구르트 병이 팽팽해진다. 혹은 겨울철에 장독에 넣어둔 물이 얼어서 장독이 깨진다. 아까 나왔던 거 있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겨울에 바위 틈에 있던 물이 얼면서 바위가 쪼개진다. 이런 예들을 여러분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는 요 1번이 가장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자, 우리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일단 오늘 실험이 2가지라고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었죠. 1가지 실험은 끝났습니다. 와, 너무 열심히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실험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